자,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년 전 오늘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언론인들이 군사 독재에 항거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고 조직적인 저항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언론인들이 자유언론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친일을 가지고 탄생한 조선 동아일보는 군사 독재의 빌부터 동아일보 113명, 조선일보 32명의 언론인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후 두 신문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두 신문이 내년 창간 100년을 맞습니다.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로 대표되고 있는 극우 보수 언론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라고 규정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제라도 거짓과 배신의 100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언론 실천선언 45주년을 맞는 10월 24일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선일보사 앞까지 한보일배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거짓되고 사악한 언론을 거부하는 데 동참하고 함께 바로잡을 것을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한보일배를 진행합니다. 먼저 여는 말씀 듣겠습니다. 여는 말씀은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산 이사장님 모시고 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언론 실천 45주년 되는 해에 우리는 이 한도 많은 동아일보사 앞마당에서 45주년 기념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을 45년 전 저 동아일보 안에 깃든 그 썩은 정신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100년 전 1919년 3.1운동 결과로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날 창간됐습니다. 그 이후 친일과 역대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자유언론 운동을 짓밟고 내쫓은 그 덕으로 저렇게 엄청난 건물을 짓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동아와 조선의 그와 같은 거짓과 배신은 한국 언론 풍토를 점점 더 타락시키고 기레기 언론으로 만드는 데 앞장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염원한 것이 동아 조선의 자유언론 정도로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입니다. 우리는 동아 조선 그리고 한국의 기레기 언론 비판하기 앞서서 우리들의 노력이 정성이 다했던가 이런 것을 자성하고 참여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참보일배를 통한 자성의 몸짓이 부끄러움이라곤 염치라곤 손끝만큼도 안 닿게 타락해버린 동아조선 한국 언론에게 조그마한 정종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는 마음에서 오늘 저희들은 이 의식이 끝난 다음에 참보일보에 나서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개혁까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언론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개혁은 소용이 없습니다. 언론이 앞서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부정의의 소굴로 만드는데 다른 데는 다 그걸 쫓아가게 마련입니다. 오늘의 이 자유언론 실천선언 45주년이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한국 언론의 개혁,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지 않습니다. 제 인사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가 좀 6분 계시고요. 이후에 삼보일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간결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참석하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체 위주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선배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신홍범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언론포럼에서 이완기 대표님과 선배님들 참여하셨습니다.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현희섭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한국PD연합회 안수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기술인연합회 이상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도 정현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삼보일배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이 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언은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님 모시고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 앞에 서 있는 아이고 옛날 국민 미술관이라는 건물에서 1995년 3월 17일 차죠. 하나일보와 박정희 정권이 동원한 폭력배 200여 명이 강목을 들고 또 스파이프를 들고 저희들을 이쪽 현관으로해서 몰아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꼭 44년하고 해결이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날 그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밑에서 언론은 단 한마디 박정희를 비판하는 글이나 문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 발행부수나 영향력이나 명성이나 모든 면에서 단연 앞서가던 동아일보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재학생으로서 언론계를 지망하는 젊은이들한테 남녀 모두 동아일보사는 가장 가고 싶은 곳이었고 자랑스러운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1972년에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선포한 이후에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기사 하나 한 줄 제대로 쓸 수 없었고 문서는 물론 얼핏하면 당시 남산이라고 불리는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가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 못한 동아일보사의 젊은 기자들이 1974년 10월 24일 바로 45년 전 오늘입니다. 이때는 10월 24일은 유엔데이라고 해서 공휴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유엔에 가입도 못했었는데 왜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사 선언을 하기에는 상당히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원이 출입처에 나가지 않고 있을 때 그날 아침 10시에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아마 박정희의 성격상 그날 모두 주동자들을 감옥에 넣고 싶었겠지만 그것이 워낙 국제적인 뉴스가 되고 그런 영향 때문인지 손 하나 닦아 안 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언론이 그 어느 매체에도 이 사실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던 것. 그런 암흑의 세월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결국 그날부터 뭐 일단의 벽을 넘는다고
박정희를 비판하는 대학생들의 데모 이런 것들이 전혀 못 나가던 모습들이 동아일보 전면에 1단, 2단 마지막으로 뭐 사회면 그리고 드디어 일면에도 정치면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왜 12월에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부가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신동아, 여성동아에 대한 광고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언론사상 유례없는 만행인데 거기에 굽히지 않고 계속 싸우자 전국의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격려 광고를 보내고 그렇게 저희들의 싸움을 적극 지원했는데 결국 동아일보사 고영진 당시 사장 고재욱 씨 그리고 실질적 사주 김상만 씨 박정희와 손잡고 3월 10일부터 자유언론 실천운동의 주역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강제 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희가 편집국에서 간식 농성을 하고 저 지하실의 본국에서 22명이 농성을 했는데 결국은 3월 17일 새벽 깡패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대로 끌어내고 저 계단을 내려오는 여자 직원들의 여기자들 아나운서들 치마를 걸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우리를 몰아냈는데 그 뒤에 44년 8개월이 되도록 저희는 동아일보에 복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자유언론 신청구에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언론사에 취업도 했고 그랬지만 저희들의 언론의 고향은 바로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는 지금 조중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다음가는 3등 신문으로 전락해서 굴욕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혁명이 일어나면 뒤집을 잡기 일시고 그래도 민주정부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엇나가는 형태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자유언론 실천은 영원한 과제이다. 1994년 10월 24일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뜻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젊은 세대들 뜻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와주신 소개를 못 드린 단체들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권자 전국회의에서 문국주 상임대표님과 선배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고 언론개혁 시민연대 추상주 대표님, 언론소비자 주권연대 이태봉 사무처장님, NCCK 언론위원회 임순혜 선생님, 방송기자연합회 안영준 회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음 발언은 언론 투쟁 현장에 자리를 많이 지켜주시는 함세용 신부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들 간직하면서 우리 동아와 조선의 거짓 언론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히 순직하신 우리 손건호 선생님과 일제시대 한가하신 모든 순국 선열들 또 우리 모든 살아있는 의로운 기자님들 마음속에 모시고 잠시 한 30초 동안 문전기도 올리겠습니다. 순국 선열들과 의로운 우리 시대의 증언자들, 기자님들, 하늘나라에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사회에 바른 언론 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 간청합니다. 네, 오늘 친일독재의 거짓과 배신의 100년 동아 조선 청산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종교인으로서 하느님께 기도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축복의 기도도 올리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은 참말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축복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저주와
또 배신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언론은 그런 의미에서 경전, 성경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진실된 소식을 전할 때는 백성과 시대들에게 축복이 되고, 거짓 소식을 전할 때는 우리들의 머리를 썩히게 하면서 시대와 국민들에게 저주의 칼날을 꽂게 됩니다. 조선과 동아의 100년의 역사, 우리 민족에게 칼을 꽂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러한 거짓 신문들이었습니다. 이제 100년을 맞이하는 내년을 기해서 이 두 신문의 회개를 원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 깨어나 이 두 신문을 타파하는 것, 이것이 시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된 언론을 위해서 애쓰셨던 선배 언론인들, 조선, 동아, 투이의 모든 기자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기자님들, 젊은 시대의 열정으로 이 거짓 신문을 타파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신문과 언론을 함께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4년 말 동아일보 광고 탄압에 맞서 많은 시민들께서 격려 광고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당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격려 광고에 참여해 주셨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순희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지도위원 모시겠습니다. 원풍모방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서 길을 띄우기 위해서 펜대를 올바르게 쓴 양심 세력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는 걸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길거리 투쟁을 해야 되고 촛불되는 세대가 된 거에 대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당시에 우리 원풍모방 노동조합도 수십 년간 어영노조에서 민주노조를 만든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의식된 머리로 우리가 함께 동아일보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백지 광고에도 광고를 냈고, 광고 내용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광고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아여 힘내라, 노동자가 지키련다, 그리고 정의의 펜대를 보장하라, 또 한 가지는 불의의 펜대를 꺾자,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했다는 내가 여기 이거 오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초창기에 했던 동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이 사냥터에서 몰입꾼의 역할을 하는 이 언론개혁이 없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냥꾼이 사냥꾼 앞잡이가 돼서 몰입꾼의 역할을 하는 조중동, 이거를 폐간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중동 폐간 운동에 앞장서 주장!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이어가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네 글자만 3번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일 독재, 기레기, 거짓과 배신의 100년, 조선동아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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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선동, 독재 앞잡이, 부패 온상 언론, 조선동아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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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언론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고 계신 전국 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입니다. 45년 전에 선배님들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내쫓기면서까지 언론의 자유를 외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언론의 자유가 그나마 보장될 수 있었던가?
저는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라는 말을 믿으며, 또 그리고 그 선배님들이 지금 여 앞에 와 계시고 그 역사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10년 독재 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독재 정권에 맞서며 펜과 마이크를 빼앗길지언정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또다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구 언론의 반동적, 폐악적 보도 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론을 호도하고 그리고 교원 영색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왔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말하고 있는 평등과 정의는 결국엔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력들,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 그리고 족벌 사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태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선동아중앙 어땠습니까? 그들은 무참하게 자식을 잃은 세월호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무게 팠습니까? 그리고 촛불 전국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교원 영색이고 그저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론개혁의 출발은 조선동아중앙 족벌 언론의 폐지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선동아에 촉구합니다. 45년 당시 차가운 길거리에 내몰았던 그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당신들의 개혁이 시작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동아는 그들의 잔치가 곧 그들의 파멸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반드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지막 발언 이후에는 기자회견 낭독과 공연이 뒤이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박서훈 대표님 모시고 청해 듣겠습니다.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45주년이 됐습니다. 벌써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 선배님들 명예복을 해드리지 못하는 저희 후진들이 불민함이 죄송합니다. 저희들과 또 우리 후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자유언론, 민주언론, 인권언론 꼽히는 그 날을 열어나가면서 함께 선배님들의 명예목도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촛불광장에서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규탄하면서 많은 촛불 시민들이 외쳤던 게 있습니다. 검찰도 공범이다, 언론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이 45년 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한 그 길로 한 발 한 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 항쟁을 통해서
촛불 항쟁 이후에 공영방송 정상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언론들과 신문들까지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적폐 세력의 덕계들, 검찰 적폐, 언론 적폐, 재벌 적폐 함께 썰어냅시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친일 독재, 부역 언론, 조선동아 청산하자! 기득권수호, 망국 언론, 조선동아 척결하자! 예, 다음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박종만 동아투위 위원님과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조선동화 거짓과 배신의 역사 100년을 청산하자. 기미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먹구름을 들이우는 그 악의 세력 맨 앞줄에 언론이 자리하고 있고, 또한 그 한복판에 민족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격렬한 민족적 저항의 위세에 놀란 일제는 종래의 포갑적 무단 통치를 기만적 은하 통치로 전환하면서 1920년 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포함한 3개 민간지의 발행을 배경으로 설립된 조선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한다면서 민족을 내세운 동아일보의 경우도 처음부터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부응하거나 그들의 조종에 놀아나는 기회적 본색을 드러냈다. 조선 동아는 여러 차례의 무기정간을 내세워서 이 땅에 태어나 때로는 일제에 저항하는 척하면서 또 때로는 민족의 자강 자립을 독려하는 척하면서 가 끝날 때까지 일제의 이른바 문화 통치에 맞장구 치며 민족과 민중을 배신했다. 특히 이들 두 신문은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그들의 친일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들은 오도부과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피비린내나는 전쟁터로 내몰고 굶주린 근로대중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 위해 온갖 거짓 선전을 자행했다. 온몸을 던져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사들을 일제에 불충한 역독들로 매도하고 2차 대전에 참전한 연합국들을 귀축의 무리로 저주하는 한편 일제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온갖 미사역구로 찬양했다. 또한 광산개발로 거부가 되어 조선일보를 인수한 광흥모와 호남의 대주주로 동아일보를 설립한 김성수는 노골적인 친일 경쟁에 나서서 일제의 침략 행위를 미화하고 선전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 두 신문은 해방이 되자 지난날의 흉측했던 몰골들을 가리고 분칠한 채 미군정의 찰싹 달라붙어 반공과 반통일, 반민중의 기수로 오뚜기처럼 되살아났다. 그들은 지난날 민족에 대한 배신을 사죄하기는커녕 이른바 민족지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동아일보는 해방공간에서 국민의 반외세 감정을 재빨리 포착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자극적인 왜곡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반탁투쟁의 경랑에 휩싸이게 하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는 왜곡 날조 보도를 일삼으며 좌우 대립을 조장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어느새 친일파의 죄과를 세탁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운 민족주로 둔감했다. 조선과 동아, 그들이 우리 현대사의 구비마다 간교한 곡필과 거짓으로 민족과 민중을 속이고 배신해왔으면 그들이 지면이 웅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할 때도, 그가 옥두각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종신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도, 긴급조치가 선포될 때도 그들은 독재 정권을 미화하기에 바빴다.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비상한 경우에는 비상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극구 찬양했고, 동아일보 역시 특별선언이 평화지향적이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것이라는 한심한 곡필을 서슴지 않았다. 또 박정희가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자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유신 출범이 구국의 활로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영도에 일체감을 갖고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고 역설했고, 조선일보는 이제 우리는 창조적 새 역사의 문을 열고 유신 행진의 힘찬 거부를 내디뎠다면서 우리는 전체 국민과 모든 공직자들의 유신적 자각과 분발을 고무하면서 그 선두에 선 박 대통령에게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고 낯뜨거운 찬사를 보냈다. 유신 독재가 무너진 뒤 등장한 전두환 일당의 이른바 신군부에 대해서도 그들은 노골적인 추파를 던졌다.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자 조선일보 사주 방호영은 언론사 사주 중 유일하게 국보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이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국민이 크게 안도하고 고무되었을 것이라고 낯간지러운 교원 염색으로 전두환을 찬양했다. 독재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찬가를 불러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민주회복 운동이나 노동자들의 권익투쟁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거나 억지 논리를 동원해 비난했다. 그들은 사실보도를 묵살하고 그저 침묵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일말의 가책도 없었다. 그런 사례들은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 어처구니 없는 찬가를 불러대는 회사 측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 일선 언론인들은 부끄러움과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 참다 못해 그들은 문연히 일어섰다.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그것이다. 1974년 10월 24일 오전 동아일보사 편집국에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발표되자 이 소식은 바로 각 언론사에 전달되었고, 그날 오후엔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사의 일선 언론인들이 자유언론 실천운동에 대열에 합류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마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은 권력의 가압에 짓눌려 무기력해진 제작 형태에서 벗어나 신문다운 신문,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어갈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알아서 기던 오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 측은 일선 언론인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채 종래의 제작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일선 언론인들은 심한 경우 제작 거부까지 감내하면서
자유언론 실천을 위한 투쟁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동아일보의 지면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다. 그러자 이에 당황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세계의 언론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광고 탄압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 동아일보 광고라는 하루아침에 백지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격려 광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민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 동아일보 지면은 아연 활기를 되살렸고 광고라는 민주 회복을 염원하는 민주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기자들의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은 지 채 반년도 못 되어서 동아의 촛불 사주는 유신 독재 정권과 야합, 자유언론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는 113명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을 이른 봄 차가운 새벽거리로 내쫓았다. 이 폭거는 언론 자유와 민주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 특히 어려운 경제난 속의 백지 광고면을 격려 광고로 채워준 민주 시민들에 대한 노골적 배신 행위였다. 그 무렵 조선일보 역시 자유언론 운동에 앞장선 32명의 기자들을 거리로 축출했다. 언론 자유를 외치며 독재 원력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임으로써 조선일보의 사주는 독재 정권을 안심시키고 국민을 배신했다. 그렇게 동아와 조선은 언론 자유와 민주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을 배신하고 독재자의 품에 안겨 금행도생하면서 유신 독재의 나팔수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길고 고난에 찬 민주회복 투쟁의 결과 새 세기로 접어들면서 이 땅의 언론들은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표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정치 권력이라는 외부의 압제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언론사를 경영하는 자본 권력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상위 기득권 계층의 두터운 보호막이 되어 민중을 배신하고 쌓아가고 있다. 지난날 독재 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않았던 그들이 언제부턴가 민주주의 수호자의 탈을 쓰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터무니없는 교설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파렴치한 악행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들의 오만 무도한 분열 책동을 그대로 두는 한 우리 사회는 참다운 민주사회를 향한 전진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미래도 한낱 꿈으로 그칠지 모른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대표하고 있는 지금의 극우 언론이야말로 우리나라와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이며, 그에게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제 거짓과 배신의 역사 100년을 뼈저리 완성하고 8천만 민족 앞에서 마땅히 그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 거짓되고 사악한 언론을 거부하고 바로잡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 있다고. 그리고 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자유언론 실천선언 45주년을 맞아 2019년 10월 24일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자유언론 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이상입니다. 방송 카메라가 저희가 힘차게 구호 외치는 모습을 찍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힘차게 구호 몇 개 더 외치겠습니다. 친일성동 독재 앞잡이 조선동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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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 수호 망국 언론 조선동아 척결하자.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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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 배신의 100년 조선동화 청산하자.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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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으로 공연 두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설장구 공연, 태경 선생님 설장구 공연 먼저 관람을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장순양 선생님께서 이사나에 라는 곡에 맞춰서 민족 춤 공연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맞춰서 아니야 맨 처음에 한 보이니까요 먼저 거울 쓰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건 소리 안 해. 일어나는 건 소리 안 해. 아, 일어나면 터질까요? 일어나는 거 쳐줘. 예, 지금 일어나는 것도 터드릴게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추면 일어나겠습니다. 네, 세 번은 걷고 붙이면 절 하시고 한번 치면 일어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완전히 들어 빠졌어.
시민 여러분, 오늘은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 선언운동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신일과 배신의 역사, 조선동아일보 청산하려는 시민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동아 어집과 배신 100년 청산 선거 1대가 정했습니다. 주십시오. 횡단보도는 그냥 오는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시작해서 조선일보였던 선거 1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횡단보도는 그냥 건너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걸어서. 이날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조선일보가 앞까지 33회 조선일보께서 선거 1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래야지 마무리할 것 같은데. 네. 여기 타이. 바로 그냥 어딜 가라고? 아이, 잠깐 차로 나서. 예, 예. 잠깐 섰다가 잠깐 네. 잠깐만 가시죠. 잠깐. 네. 차도를 하나 막아가지고 차도로 건너간다고 지금 잠시 대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차도 하나를 막는다고 지금 잠시 대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뒤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잘했다. 그런데 거저먹는 구간도 있어 이제. 저뭘 이렇게 가져가?
자, 다시 이용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입니다.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앞까지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100년은 자랑할 100년이 아니라 부끄러운 100년입니다. 맞습니다. 반민족, 반민주 범죄로 더럽혀진 100년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서 무릎 꿇고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100년입니다.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전황을 찬양하고 꽃단 우리 젊은이들을 일제의 침략전쟁에 내몰며 가난한 우리 아들과 딸들을 가혹한 강제징용토로 내모는데 앞장섰던 신문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하에서는 유신 체제를 지지하고 광주민주항쟁을 벌인 시민들을 폭도라고 불렀으며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을 찬양하고 그 전두환의 국가보 입법회의에 참여한 신문입니다. 군사독재의 군함발에 짓밟혀 언론이 죽어가고 있을 때 언론의 자유를 되찾으려고 싸우는 기자들의 목을 잘라 언론 현장에서 추방한 것도 이 신문입니다. 지난날 이런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질러 놓고도 100년 동안 국민과 역사 앞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방 후 75년이 되었는데도 반민족 친일 행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신문입니다. 1세기에 걸쳐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사죄 한 번 하지 않은 채 100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신문이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조선일보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오랜 세월 피 흘려 쟁취한 고귀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짜로 얻어 누리면서 이를 오용하고 남용하여 국민들 사이에 많은 혼란을 만들어나고 있는 것도 이 신문입니다.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조차도 판개친 채 극도로 편향된 보도들이 이 신문의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극우 냉전 이데올로기로서 끊임없이 좌우를 가리면서 우리 사회의 극도의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들이 언론 때문에 오늘처럼 정신적 혼란을 겪었던 적이 없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와 가짜 여론이 범람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국민들의 분열은 대부분 거짓되고 사악한 언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지금의 극우 언론이 사실과 진실을 비틀어 거짓 언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론을 바로잡고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언론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더 큰 재앙을 맞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거짓 언론 청산운동에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합니다. 가짜 언론의 가장 큰 희생자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이비 언론의 모든 뉴스를 의심하십시오. 가짜 뉴스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사이비 언론을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우리 함께 거짓 언론 청산 운동을 펼쳐나가십시다. 조선일보를 반드시 폐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힘찬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정현우 대표님 모시고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이 앞에서 보니까 참 건물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것도 큰 건물이 큰 성벽처럼 가로막고 있고 저쪽에도 아주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하고 독재 권력에 무역하면서 그 찌끄기를 받아서 만든 건물. 이들은 언론 자유를 진짜 언론을 바로 세정하는 선배님들은 45년 전에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재 정권을 찬양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폄훼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구금, 체포, 탄압, 고문당할 때 독재 정권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더니 시민들의 환경은 어느 정도 독재 권력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가 조금씩 침통합니다. 언론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잽싸게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거대한 언론 권력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폭언스럽고 염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독재 정권의 우리들, 또 군사 쿠데타 세력들, 그리고 반민주적인 인사들, 냉전 세력들, 그리고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지른 세력들의 숙주 노릇을 하면서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한통속으로 묶어주면서 시민들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방해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권력이 되어 스스로 정권을 창출하고 또 가장 오만한 거대한 권력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창간 100주년이 됐다고 거대한 잔치를 정말 이 100년 동안 거짓과 배신 역사를 쌓아왔던 그들이 100년 잔치를 그러나 그것은 잔칫날이 아니라 그들의 몰락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 전부를 이렇게 그토록 온갖 편법과 반칙과 배신을 해왔다. 또 불공정과 편을 나눠왔다. 또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전쟁을 부추겼다. 반민족적 행위를 했던 그들이 요 근래에 와서 그것이 보이는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전부터 그들이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국민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100년 동안 했던 거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 그들은 헛것이 보이고 망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 정체성을 또 헛것이 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제 곧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제 그 100년을 기점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이들의 거짓과 배신의 역사가 공식적인 청산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개혁 의지를 모아서 그들을 반드시 빨리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다시 뽑히는 순간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걸어갈 때 플랜카드는 펼쳐서 열을 맞춰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면서 구호 몇 개 또 외치겠습니다. 친일 독재, 부역 언론, 조선노동화 청산하자! 청산하자! 거짓과 배신의 100년, 조선노동화 청산하자! 청산하자! 기득권 수호, 망국 언론, 조선노동화 폐간하자! 친일 독재, 망국 언론, 조선일보 폐간하자! 친일 독재, 부역 언론, 조선노동화 청산하자! 기득권 수호, 망국 언론, 조선노동화 폐간하자! 친일 독재, 부역 언론, 조선노동화 청산하자! 거짓과 배신의 100년, 조선노동화 청산하자! 잠시 멈추겠습니다. 청산해야지! 나쁜 놈들이야. 정말 나쁜 놈들이야. 기득권 수호, 망국 언론, 조선노동화 폐간하자! 폐간하자! 거짓과 배신의 100년, 조선노동화 청산하자! 청산하자! 친일 독재, 부역 언론, 조선노동화 청산하자! 청산하자! 친일 선동, 독재 앞잡이, 조선노동화 규탄한다! 친일 독재, 부역 언론, 조선노동화 폐간하자! 거짓과 배신의 100년, 조선노동화 청산하자! 예,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찍으면서 구호를 좀 더 외치겠습니다. 기득권 수호, 망국 언론, 조선노동화 폐간하자! 친일 독재, 부역 언론, 조선노동화 청산하자! 거짓과 배신의 100년, 조선노동화 청산하자! 네, 언론자유 조형물 앞에서 말씀 두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80년 퇴직언론인협의회 현석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담하다 하는 우리의 언론 현실이 얼마나 지금 악화되어 있는가 처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산부인데
하시면서 하는 우리 인간이 이 나라에 바른 언론, 제발 바른 언론을 이 나라에 좀 가져주십사라고 아까 이렇게 그런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100년을 지금 맞이한다고 하죠. 그 100년이라는 것은 아까 동아일보 앞에 또는 저 조선일보 앞에서 선배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해서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국민을 기반을 하고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평화, 국면을 방해하는 그런 못된 짓을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100년이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의 불행을 가져오는 100년 하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프랑스의 드골은 2차 대전을 환국을 하면서 이 적폐청산을 지식인, 언론인에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언론은 사형을 불사하고 언론사를 폐간하고 해서 오늘날 그 프랑스의 언론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언론사를 폐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또 다른 100년 하청이 되지 않고 이 나라가 불행하고 망국적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동화 조선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론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단추를 깨지 않으면 민중들이 또다시 더더군다나 이 21세기 엄청난 대변화 속에서 우리 생존조차도 담보하지 못할 그런 국면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 어땠습니까? 아베 규탄 가정의 국민은 이 나라 국가 이익과 민족의 자주를 찾기 위해서 한글 아베 규탄 대회를 하는데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를 해서 친일에 또다시 그 DNA를 속이지 못해서 친일의 앞잡이에 왜곡 보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촛불 시민들이 나라가 또는 우리 언론단체가 물론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촛불 시민들이 잡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해서 저 거짓의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청산하는데 가열차게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언론 우리 선배님들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민주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정상적 언론을 출범을 시키는 그러한 맑은 물에 100년 하청이 아니라 100년 청청한 언론을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고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자유언론 실천선언 45주년 기자회견과 선보예배까지 2시간여 동안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님 한 말씀 더 듣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동아일보 앞에서 그리고 조선일보까지 오는 동안에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들의 이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통한 조선 동아에 대한 선전포고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년 3월 5일 조선일보의 100주년, 4월 1일에 동아일보의 100주년은 반드시 그들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기자회견과 선보일배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